통합과학하고 화학 맡고 있고요. 남궁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요거를 이제 요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20분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를 연동해서 어떻게 끌고 갈지를 한번 봐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개편안입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 되면서 물화생지는 내신 과목으로 내려갔습니다. 지금 저희가 여기서 볼 때 9등급제의 상대평가였던 게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등급은 상위 10%까지. 근데 2등급은 누적 34%까지입니다. 그러니까 3분의 1은 2등급입니다. 10%가 1등급이고요. 그리고 논서 수령 평가 확대라는 또 이슈도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이 통합과학은 지금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일단 중학교 때 중등과학은 껌이었다. 아이고 쉽네. 뭐 이런 게 다 있어. 고등학교 통합과학도 그럴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왜 아냐면 이게 아무리 말을 해도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게 저는 이제 내신 때 1학기 중간이 끝나면 반이 오히려 계속 눈덩이처럼 뿝니다. 그럼 이제 뭐 시험을 조금 아쉬워서 오는 친구들. 원래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줄을 더 많이 이뤘는데 이번에 이제 저희는 항상 조사를 하니까 새로 온 친구들 중에 많은 수가 집에서 혼자 했다가 온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게 저도 압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제 큰애가 중학생이라 저희 아이들도 학원 다 다녀요. 저희는 애가 셋이라 저도 아주 정신이 없어. 예. 근데 이게 보면요. 혼자 잘할 수 있으면 제일 좋죠. 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이게 5등급제래. 아니 뭐 과학 뭐 그거 중학교 때 별거 아니었는데 껌이지 않겠어? 근데 이게 껌이 아니거든요. 네. 지금 일단 인지하셔야 될 거는 이겁니다. 지금 1학년의 경우는 아직 1학기 기말이 남아있고 2학기가 남아있고요. 지금 예비고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겪어야 됩니다. 일단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쉬운 과목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회 때 보면 이게 참 문제예요. 다 물화생지를 먼저 하고 나서 통합과학을 한다고 그죠? 자꾸 들어. 예비고일 올라올 때도 듣고 고1이 돼서도 그래. 아니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자꾸 이게 그리고 제 말을 믿으십시오. 네. 이게 왜 그런지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게 지금 통합과학 1, 2가 1학년 때 내신을 하는 거고 일반 선택 과목이 2학년 1학기 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이 2학년 2학기와 3학년 1학기예요. 지금 얘네는 수능 과목이 아닙니다. 통합과학은 수능 과목이죠. 네. 저희가 가야 할 길은 일단 이공계 공부를 한다는 전제 하에 전공을 문과 쪽으로 한다면 통합과학만 잘하면 됩니다. 근데 이공계 쪽을 가려고 할 때 이렇게 가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과학을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과목을 학교에서 정해주는 대로 해서 고교학점제에서 5등급에서 1등급을 따야 될 거고 2학년 2학기, 3학년 1학기에 진로 선택을 가야 될 겁니다. 얘는 2과목에 해당합니다. 얘는 원래 수능 과목이었죠. 근데 2학년 1학기에 합니다. 당연히 어렵죠. 그건 어려운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5등급제가 되면서 2과목에 해당하는 게 고교학점제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거는 진짜 어려워. 이 2과목은 원래 대체에서도 과목이 원래 수요도 없었지만 과목이 잘 안 열립니다. 왜냐하면 어렵거든요. 이거는 거의 대학의 뭐 일반학, 일반물리에 준하는 부분들을 다루기 때문에 대치동에 좋으신 유명하신 분들 또 잘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거는 부담되고 열지를 잘 못하는 거죠. 전공 그게 아니고 나서는. 근데 저희가 이걸 가야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이건데 문제는 물화를 먼저 하고 통과를 하는 거다. 그럼 제가 지금 이게 통과입니다. 통합과 1과 2로 나뉘죠. 제가 이제 여기에 다 표시를 해놨고 여기에 보시면 붉은색의 밑줄 친 부분은 중등과학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는 과정인데 다룬 게 없습니다. 통합과학은 일단 첫째. 지금 여기에 제가 킬러 과목들을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 킬러 단원을
물화생지에서 골고루 킬러가 있어요. 지금 대개 1학기 기말에 직군의 변화와 영향, 생명 시스템에서 정보 흐름은 무조건 들어가고 운동과 충돌과 화학결합은 한 학교도 있고 안 한 학교도 있습니다. 조금 운이 안 좋다면 1학기 기말에 이걸 모두 다 해요. 그러니까 여기가 킬러입니다. 2학기 때 하는 통합과학 2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다 빨갛습니다. 거의 중등과학에서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킬러라고 하는 게 화학의 산화환원, 산염기 중화반응, 그 다음에 지구과학에 해당하는 지구환경 변화, 그 다음에 발전과 에너지원, 물리가 있습니다. 지금 얘네가 킬러예요. 자, 근데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물화를 먼저 하고 통과를 해야 된다. 제가 그게 말도 안 되는 거를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 과거에는 이게 맞습니다. 이거는 통합과학이 어렵다라는 거와 결을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합과학이 원래 박근혜 정부 때 수능 과목으로 만들어졌던 과목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슈에 문재인 정부로 급박하게 바뀌면서 정부가 바뀌면서 이 안을 뒤집었죠. 그래서 통합과학은 내신만 한 겁니다. 근데 원래는 어떻게 만들어졌냐? 물화생지 1, 2에서 뽑아서 만들어진 게 통합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통합과학의 시작 자체가 물화생지 1, 2예요. 그러니까 쉬울 수가 없어, 첫째. 두 번째,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화생지 1, 2의 통합과학의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가 팩트입니다. 근데 이번에 다 개정이 됐거든요. 자, 제가 개정된 화학을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통합과학에 있는 부분이 산염기와 중화반응 외에는 없어요. 통합과학의 화학 파트가 주기율, 화학결합, 그 다음에 산화환원, 산염기와 중화반응, 그 다음에 화학반응에 출입하는 열, 5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세요. 산염기와 중화반응밖에 없습니다. 산화환원 개정화학이 안 나와요. 원소의 주기성 다 빠졌습니다. 화학결합 빠졌어요. 물론 저는 개정화학을 강의할 때 요 2단원 앞에 화학결합을 넣어서 가르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뒤에 분자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강의를 위해 제가 그렇게 하는 거지 여기는 없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거라면 왜 통합과학에 도움이 된다는 겁니까? 얘는 별개인 거예요. 개정이 됐잖아요. 통합과학이 수능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만든 거예요? 너 통합과학 제대로 공부해. 그러고 나서 거기를 베이스로 해서 고교학점 제니까 일반 선택, 진로 선택에 필요한 걸로 좀 더 심화해서 들어. 부분별로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여기 통합과학에 화학에 뭔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생명과학도요. 예를 들어 일반 선택에는 유전이 없어요. 그 진로 선택에 있어. 그러면 생명과학을 들어봤자 아무짝에도 통합과학에는 쓸모될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물화생지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물화생지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예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여름방학이 되건 고1이 올라갈 때 일단 전범위 개념을 하고 2학년이 올라가는 여름에는 실전 플러스 문제풀이. 왜냐하면 2학년 1학기 때 내신이 끝나니까. 그게 맞는 컬인 겁니다. 이유는 명확하고요.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말씀드리고요. 이게 원래 화학의 내신 예시였어요. 옛날에는 화학 내신이 이 정도를 했어야 돼. 근데 지금은 이렇게 나올 리가 없죠. 왜? 과거에는 얘가 수능 과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문제도 더군다나 내년이 고3이고 너희는 수능 봐야 되고 그러니까 어차피 가르치면서 겸사겸사 어렵게 가르쳐요. 그래야 우리 애들이 수능도 잘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내신 과목이야. 그러니까 얘는 엄청 쉬워지겠죠. 근데 뭐 엄청이라고 해봤자 화학이라는 교과가 원래 어렵기 때문에 말도 안 되게 쉬워지진 않겠으나 이런 류의 괴물 같은 문제들은 이제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괴물 같은 문제들이 등장하면 오히려 어디에서 등장할까요? 예, 통합과학에서 등장하는 거죠. 지금 개정이 되면서 일단 첫 해는 간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1학기 중간이 과거보다도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2018년도에 통합과학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도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첫 해는 꽤 쉬웠어요. 특정 학교 빼고는. 근데 해가 갈수록 어려워진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애들도 돌려받고 선생님들도 뭘 해야 될지 감이 잡혔고 문제 난이도가 계속 올라졌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럼 이제 개정되면서 약간의 변화가 있지만 기본 틀이 유지가 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문제 풀이고 뭐고 다 갖고 있어. 그러면 이제 문제는 여기에서 수능 과목에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저희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통합과학을 하고 물화생지를 하는 게 이 예상은 맞고, 내가 이거를 언제 하느냐는 계획을 잘 짜셔야죠. 근데 제가 볼 때 2학년이 들어가는 겨울방학에 내가 일반 선택 과목을 지금 바로 해가지고 나는 만점을 맞을 것이다. 그건 만만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선택에서 이공계 쪽을 선택을 할 때 과연 어떤 과목들을 선택할 것인가. 일단 이건 고교학점제 10%의 1등급에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대학 가서 이왕이면 쓸모도 있고 학교에서 내가 이수한 과목을 볼 때 우리 과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질 만한 것. 어느 과목이 물화생지에서 제일 그럴까요? 꼭 제가 그걸 메인으로 강의해서가 아니라 제가 볼 땐 화학의 확률이 높죠. 맞잖아요. 저희가 지금 화학이 수능에서 선택자가 낮은 것은 어려워서입니다. 참 이 사실이 되게 슬프죠. 작년에 화학이 꼴찌를 찍었더라고요. 세상에나. 선택자 수가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아니 공대도 일반화학을 하고 자연과학부도 일반화학을 하고 의대도 일반화학을 하고 모두가 일반화학을 해. 근데 화학 선택자는 적어. 문제가 어렵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가 안 되는 거죠. 이건 일반 선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요. 저는 딱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과학은 물화생지 4과목이고 물화생지 4과목을 모두 잘할 수 있는 거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너가 잘나서 잘한다는 거냐? 저는 그게 전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살아온 과정 자체가 너무 특이했기 때문에 제가 통합과학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제가 카이스트에서 화생을 복수 전공했고 고등학교 때 물리가 제일 어려워서 저는 물리 올림피아드를 했고 그 정도가 아닌데 이게 4과목이 그리 쉽게 될 수 있을까요? 그냥 물리다 화학이다 생명과학이다 지구과학이다면 말이 될 겁니다. 근데 이거는 통합과학이에요. 이제 내신 과목이 아니고 수능 과목입니다. 1학년 때 잘 배워야 수능에서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통합과학이 끝나면 2학년 1학기 때 일반 선택 물화생지 2학기 3학년 1학기 내내 진로 선택 2과목에 시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1등급을 맞아야 되니까 10%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1학년 때 통합과학을 제대로 안 해놓고 나는 3학년이 돼서 열심히 할 시간이 많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시간이 더 없겠죠. 그러니까 하는 김에 잘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강의도 그렇지만 제가 이번에 샘 앤 파커스라는 출판사가 있습니다. 나름 꽤 메이저 유명한 출판사입니다. 거기서 이제 통합과학에 대한 과학 교양 도서가 나오는데요. 제가 제목을 그렇게 하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분들이 그렇게 정해서 제가 좀 창피해서 말하기가 그런데 제목이 불멸의 통합과학이에요. 그래서 통합과학과 관련된 교양 도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강사로 유명한 분들은 많지만 출판계는 되게 고지식하고 어떻게 보면 보수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유명하지 않아서나 어떤 능력이 안 돼서라는 게 아니고 출판계에서 책의 저자로 선택을 한다는 거는 저의 전문성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책이 나옵니다. 베스트셀러가 된다면 시리즈로 내겠습니다. 안 된다면 출판계에서 제가 사라지겠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통합과 관련된 테마들을 재미있게 한번 이렇게 엮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강의 교재하고는 전혀 다른 과학 교양 도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관련된 문제죠. 자료 하나하나와 배치, 그 해설까지도 제가 다 직접 다 모든 거는 누적으로. 그 다음에 연구소 클리닉이 방학 때도 거의 매일 있을 거고요. 저희 과제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카페에 제가 온라인으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희 연구소의 총괄실장님이 따로 다 부모님들과 정기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상담과 피드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내부 모습이고요.
클리닉 자료는 항상 시즌에 맞게 다 따로 존재합니다. 뭐 와서 숙제 안 했다고 거기서 멍하니 앉아서 숙제하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는 클리닉 시간에는 숙제하는 거를 웬만하면 못하게 합니다. 그거는 집에서 공부하는 거니까. 거기 와서는 내가 이번 주에 점수가 조금 부족했건 아니면 숙제를 다 못했던 게 있어서 나중에 재검을 받아야 될 건 이유가 있어서 왔겠죠. 그리고 자발적으로 더 공부하고 싶어 오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내신이면 내신, 방학이면 방학 특강 다 따로따로 아이들의 맞춤형 자료가 다 따로 제공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내신 때가 되면 정말 수능 교재에 준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좋은 교재로 공부를 하고 꼭 과제장에서는 유형별로 문제를 갖다가 매칭해서 이를 머리에 도식화하게 하며 시험이 임박해서는 학교별 반에서는 그 학교의 특징에 맞게 개념편과 문제편으로 마지막 직보 때 정리할 수 있도록 시크릿 노트를 만들어 제공을 하고 이게 좀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죠? 그리고 항상 누적으로 아이들에게 그 다음 주, 다다음 주에 계속 연습을 시키며 특강 때도 이런 누적 복습 프로그램이나 이런 건 다 진행합니다. 그리고 KNO 모의고사, 네, 저답게 유치합니다. 코리아 넘버원 모의고사로 가장 실전을 방불케 하는 좋은 그리고 퀄리티가 높은 문제들로 계속 아이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리고 클리닉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저희가 다 그리고 저는 내신 때 연합반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교 친구들이 모여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다 케어하는 반도 있고 제가 진행하는 학교별 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하면 그리고 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하튼 시험 전날은 아이들과 같이 밤을 새면서 계속 밴드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을 아이들 시험 보기 바로 직전까지.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계속 제가 마른 겁니다. 제가 오늘 나오기 전에 샤워하고 내가 진짜 억울해서 체중계 올라가 봤어요. 65.2kg야. 와, 진짜 저도 이게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아프냐요? 안 아파 나. 열심히 살아서 그런 거예요. 내가 진짜 집사람이 살 좀 찌라고 누가 살찌기 싫은가? 그리고 제가 할 일이 있으면 저는 막 이게 저는 여름방학 그 특강 자료들 지금 다 하고 있거든요. 저는 2학기, 1학기 기말에 관련된 자료들은 이미 거의 끝났어요. 시험 직전 자료들만 아직 한 달 남았는데 그거 이제 정리하면 돼. 그러면 지금부터 뭐 하냐? 여름 자료 만들어요. 그러면 작년 자료는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계속 변해야 될 거 아닙니까? 업그레이드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MBTI 이런 걸 잘 몰라요. 이게 뭐 계획적인 게 뭐라고요? J? 맞죠? 저보고 극제이래요, 애들이. 저 이러지 않았어요, 저. 저 어렸을 때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는데 지금 이 일이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게 직업병이에요, 직업병. 그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밴드로 밤을 새고 그러면 이렇게 운 좋게 이게 좀 잘 안 보이는데 뭐 이번에 상상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났거든요. 진짜 문제가 똑같아요. 네. 뭐 제가 거기에 아는 사람이 있거나 문제 유출이 아니고요. 정말 나올 만한 모든 것들을 온갖 군데에서 뽑고 제가 정리하고 변형하고 해서 아이들에게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문제들이 매년 쌓일 거지 않습니까? 문제의 퀄리티가 물론 다른 분들도 열심히 하십니다만 일단 저는 살찔 틈 없이 맨날 이러고 있으니 저 대치동에 웬만하면 11시면 나오거든요. 저녁 수업일 때도. 예. 그래서 이런 면에 있어서는 그리고 적중이라는 게 저희 애들은 되게 적중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당연하지 않아요. 되게 애들이 좀 감동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감동하는지 모르지만 별로 겉으로는 예, 맞아요. 나왔어요. 아니 그 맞아요. 나왔어요가 되게 힘든 거거든요. 예, 이게 어느 순간부터는 적중이라는 거는 되게 당연한 걸로 알아. 그게 제가 되게 슬퍼요. 지금 여기도 뭐 단대도 이런 류의 이게 수능형의 추론이거든요. 표로 해가지고 하는 거. 예를 들어 경기고에 이런 문제 보면 그래프 이 거의 유사한 형태들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뭐 이건 이번에 보인고
이 핵산에 관련된 DNA 구조에 관련된 문제, 제가 킬러로 강조했던 것들이 문제화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런 게. 그러면 이제 뭐 열심히 해가지고 적중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제가 2학기 때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 건지 말씀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게 2학기 통합과학 2에 나오는 산념기의 문제예요. 이게 제가 볼 때 경기고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 전형적인 과거 수능에서 하던 스타일이에요. 예, 산념기와 중화 반응은 지금 화학에서 20년 내내 킬러 단원입니다. 화원 마지막 페이지에 산념기와 중화 반응 킬러가 꼭 나오죠. 그런 것들을 문제에 내요. 네, 이게 정말 문제를 이런 걸 쉽다고 생각하시면 저런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준비를 해야 맞추는 거고요. 네, 각 학교의 기출들을 최근 것들을 보시면 제가 뭐 어머님들께 공포 분위기 조성해서 뭐 합니까? 그러니까 수순과 전략을 잘 짜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훈련을 시키면 아이들이 처음에 쌍심지 키고 째려보거든요. 저 사람 이런 거 하고 있어? 그럼 이걸 설득을 해야 돼. 너희 재작년 유형이 이랬고 이 동네에 뭐 이 학교 이런 데서 이런 거 수없이 나왔고 너희도 나왔는데 이게 한 번 나오고 끝나는 유형이 아니니 여기에 대해 쇼컷을 알려줘야 돼. 그러면 이제 배우고 나면 좋아해요. 네. 왜냐하면 저는 수능의 그런 유형에 관련된 원래 제가 수능에서 화학에서 쇼컷으로 유명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메가스터디 그 의치대학교반 서초메가 저기 재종반에서 아이들의 가장 문제를 아름답게 푸는 사람이라는 제가 별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아름답게 푸는 건 하나밖에 없어요. 빠른데? 네. 그러니까 수능에서 그런 걸로 이 경쟁을 하고 끝없이 했던 그런 유형의 쇼컷이 쉽게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이제 내신이 끝이 아니라 수능이라고요.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수업 시간에 하고 있잖아요. 이 이기는 편 이온수와 지는 편 물분자수, 이 말이 핵심인 겁니다. 네. 이게 예를 들어 이 4나노 문제도 과거 수능에서 하던 킬러 유형이에요. 이게 금속판의 질량 변화, 이온수가 이렇게 변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금속의 반응성과 맞춰해봐.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걸 도식화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얘는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강의고 이게 쇼컷이에요. 그러면 이런 건 누구나 다 하나 보다 누구나 다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교과서에 없어요. 네, 완자에도 이런 거 없어요. 이거는 각 학교에서 그냥 수능 스타일로 통과해서 화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제대로 해야 통합과학 2는 특히나 화학이 중요합니다. 4나노 산염기 이거 정복 못하면 1등급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느냐입니다. 재미있죠? 지질시대라는 지구과학 파트인데 제가 칠판에 필기한 거예요. 성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까지 가장 중요한 거를 개괄적으로 일단 쫙 정리를 해주고 세부적으로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휘문고 문제였었는데 지금 이 칠판에 다 있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결국 이런 것들이 강의가 되는 거죠. 여기가 진정한 대치동입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저희가 같이 힘을 모으고 뒤에 시간이 다 됐다고 하니 이렇게 시간표들을 넣어놨어요. 뭐 주요 범위 반도 있고 고1들은 2학기 핵심 정리. 여기 이제 4나노 산염기, 지구환경 변화, 발전과 에너지원 어려운 킬러 단원들에 대한 핵심 정리입니다. 그리고 개정화학은 두각의 이렇게 양적 관계 특강이라는 거는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 1단원, 3단원의 화투에서 내려온 화학 평형의 양적 관계, 4단원의 산염기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 한 4분의 3이 다 양적 관계거든요. 그 어려운 부분들을 다루는 강의입니다. 이제 저희는 제가 두각에서 설명을 했고 당연히 두각에서 등록을 해주시면 제가 감사하고요. 근데 이제 화학도 제가 전범위도 있고 통합과학도 전범위하는 또 계속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표가 학원별로 조금씩 다르다 보니 두각에는 이제 고반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면 저희 여기 연구소 번호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연구소는 문자 전용으로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문자를 주시면 저희 연구소 총괄실장님께서 다시 피드백해서 하나하나 통화 드리고 거기에 대해 상담해 주실 겁니다. 네, 뭐 좀 더 자세히 하면 좋겠으나 뭐
뭐 제 얼굴 오래 봐서 또 뭐 그리 즐거우시겠습니까? 제가 일단 정보는 제공해 드린 것 같고 또 저희 오늘 소장님이 진짜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또 여러 가지 입시 잘 들으시고 다음에 또 뵐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남구원이었습니다.